네, 지금 시장 정말 그 종목을 고르는 눈이 필요한데요. 최근 트렌디한 정말 그 가는 종목만 고르고 있는 분이죠. 엠벤골드 최현동 매니저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담아갔던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보고 싶은데요. 네. 화신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뭐 현대차를 비롯해서 화신, 자동차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오르고 있어요. 네. 혹시 이건 관세 협상이 잘 될 수 있다라는 뭔가 긍정적인 예고편? 신호로 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다. 네. 다만 이제 잘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아침, 그러니까 늦어도 금요일 아침까지는 결정이 날 거고 지금 아시겠지만 정말 정계가 온 힘을 다해서 네. 정말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뭐 이 김동관 이 하나 부회장부터 이재용 회장까지 바로 날아가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잘 돼야만 하고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충격을 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잘 될 거로 보고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들어오기 전에 조금 전에 그 인터뷰 보니까는 네,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죠. 트럼프 대통령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도 인터뷰해서 이게 또 어떻게 보면은 뭐 협상 방식의 하나인지 정말 힘든 건지 또 추가적으로도 요구를 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모든 걸 다 맞춰줘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 기대감이니까는 어쨌든 결과는 내일 모레 나올 수 있는 결과를 좀 보고 우리가 계속 또 판단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기대감이 있지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인터뷰도 그렇고 불확실성도 여전한데 오늘 상승한 때 좀 피해야 될지 여전히 갖고 있어도 문제가 없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좋은 질문인데 그러니까 자동차가 관세 때문에 제일 피해를 봤었기 때문에 네. 협상만 잘 되면은 급등을 할 거고.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만약에 협상이 안 되면 자, 지금 우리가 가장 경쟁하던 일본, 유럽이 만약에 15%로 지금 미국에 들어가게 되는데 우리가 15%가 아니라 예를 들어 17%다. 그러면 우리 어떤 수출 동력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뭐 아니면 도 베팅을 해야 되는 거라서 이 주식시장에서 제가 볼 때는 베팅이라는 용어는 안 쓰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을 갖고 가는 것도 좋습니다만은 너무 많은 비중보다는 지금도 너무 많은 비중이 있다면은 비중을 좀 줄여서 적당한 물량, 그러니까 내가 좀 감내할 수 있는 빠졌다 올라간다 하더라도 감내할 수 있는 그런 물량 정도만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명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다음으로는 최근 상승하고 있는 2차 전지 섹터 함께 보고 싶은데요. 율촌화학 저희가 담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쉬어가고 있어요. 네. 제가 2차 전지하고 반도체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네. 관세가 이번 주 최대 관점이고요. 이 관세 이슈가 끝나고 나면 시장은 아마 지금 대주주 양도세에 주목하게 될 겁니다. 거기 그 피해에 제한적일 수 있는 게 반도체고 2차 전지고요. 특히나 최근에 보시면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올라갈 수 있는 게 많이 나와주고 있죠. 제가 볼 땐 8월 달은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촌화학 같은 경우는 이 핵심 소재 공부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 것점에서 율촌화학은 저는 뭐 오늘 또 급등했다가 지금 마이너스까지 와 있는데 이럴 때 매수 관점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여전히 2차 전지는 이 8월 달에 주도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주도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엔캠까지 함께 짚어볼까요? 네. 7월 11일 날 매수했는데 수익률이 벌써 22%예요. 오늘 장에서 12% 가까이 급등하고 있는데 엔캠 급등에 어떤 핵심적인 이슈가 있나요? 엔캠도 차트 보시면 네. 지금 올라온 것도 없거든요. 근데 수익이 22%입니다. 그만큼 네. 싸게 잡았다는 이야기고 그만큼 싸기 때문에 정말 올라서기 시작한다면 꽤 많이 올라갈 텐데 지금 이 엔캠의 전해액은 북미 시장의 점유율 5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펀더멘털의 문제가 없는데 이 미국의 어떤 캐즘 때문에 빠졌던 거고요. 결국 관세 협상이 끝나고 나면은 미국의 캐즘은 풀릴 것으로 보이고 특히나 엔캠은 또 중국 CAT를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는 저는 지금도 싸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좀 매수 관점 보면 좀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는 자기 전환 사채 10억에 대해서 이제 회수해서 회수한 걸로 나왔는데 금액이 좀 작아서 문제긴 한데요. 어쨌든 주가 부양 여지를 좀 드러난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저는 엔캠은 지금도 싸다. 매수 관점 계속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관련된 종목까지 함께 리뷰해봤고요. 그럼 오늘 시장은 저희가 어떤 섹터에 집중해봐야 되는지 그 이슈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전일도 삼성 파운드에 관련된 이슈를 함께 짚어봤는데 오늘도 테슬라 외 추가 수주 기대감 함께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재용 회장이 이 관세 협상을 돕기 위해 워싱턴 행을 택했죠. 네. 일단 이재용 회장이 갑자기 워싱턴으로 갔는데 네. 뭐 놀러 가지는 않았겠죠. 그리고 관세 협상에 지원 사격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뭔가 하려고 하면 뭐 전화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갔다는 이야기는 뭔가 좀 그냥 구경하러 간 거는 구경하러 갔을 것 같지는 않고 뭔가 좀 추가 투자를 발표하기 위해서 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일단 테슬라의 수주가 나오고 나서 수주 발표하고 나서 갔다는 이야기는 지금 이 테일러 공장의 어떤 추가 수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는데 아마 그게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오늘 내일 중은 나오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좀 이따가 다시 한번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네. 일단 이 삼성 파운드리가 이 테슬라라는 어마어마한 고객의 어떤 그 수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수준이 퀄컴과 엔비디아 나오는 건데 테슬라 수주했다는 이야기는 수율이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TSMC라든가 인텔의 파운드리보다도 이 어떤 수율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수주가 안 됐던 건데 테슬라 수주했다는 이야기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거는 수율이 한 45% 정도로 알려져 있는 건데요. 수율이 한 60% 나왔기 때문에 테슬라 수주가 나오지 않았을까. 그렇다면은 수율이 올라왔다면은 이제는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퀄컴과 엔비디아까지도 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제 지금 퀄컴 같은 경우는 이 차세대 AP죠. 이 수준뿐만이 아니라 이 엔비디아 같은 빅테크의 물량까지도 추가 확보할 수 있다라는 거고 지금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삼성의 어떤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삼성 파운드리가 지금도 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이재용 회장의 워싱턴행 출국 이 테일러 공장을 이야기할 때 이 일론 머스크가 금액은 165억 달러지만은 몇백 클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옵티머스에 대한 어떤 미래를 얘기한 건데 그 부분이 삼성과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테슬라의 자율주행이나 옵티머스는 아직까지는 상당히 미미합니다만 네. 사실 애플도 그랬고 엔비디아도 그랬죠. 엔비디아 GPU 같은 경우도 이 AI가 뜨기 전까지는 GPU는 그냥 어떤 CPU 옆에 붙어 있는 보조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AI 칩 메인 칩이 되면서 엔비디아가 뜬 거고 그것 때문에 TSMC가 독보적 1등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플의 수주를 독점하면서 원래 1등이었지만은 엔비디아 수주까지 독점하면서 완전 독보적 1등이 돼버린 거거든요. 네. 그거를 잡을 수 있는 건 삼성 입장에서는 테슬라밖에 없겠죠. 근데 테슬라의 수주가 나왔고 일론 머스크 입에서 이 165억 달러가 아니라 몇백 클 수 있다라고 하면서 협력 자체가 테슬라가 삼성에서 만드는 거랑 네. 테슬라가 TSMC 만드는 거 다르다고 했죠. 이 TSMC에서 테슬라 물량 만드는 것은 이제 어떤 그 협력 없이 어떤 TSMC 어떤 제조 능력으로 만드는 네. 거고 삼성에서 만드는 테슬라의 반도체 같은 경우는 서로 협력하에 어떤 테슬라의 설계 능력까지 같이 보태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잘 됐을 경우에는 이제는 TSMC보다는 이 삼성 파운드리 물량이 다 올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이재용 회장도 추가 투자를 좀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차라리 내년이나 내후년에 추가 투자 발표하니 지금 시점에 가서 추가 투자를 발표한다고 한다면은 지금 정부의 어떤 협상에도 도움이 되고 당연히 삼성전자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시나리오 때문에 좀 긴급하게 날아가지 않았을까라고 본다면 일단 우리 관세 타협 이전에 아마 뭐 테일러든 어디든 추가 투자 발표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에도 지금 그 팔라노 고객을 또 추가 확보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테슬라는 지금 이제 이나드로 만드는 거를 확보한 거고 이 팔라노 고객을 확보했다라는 건데 이것은 이제 삼성의 어떤 디자인 하우스가 수주를 해가지고 고객을 확보했다는 거고 지금 이 독일 업체로 추정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까지도 해서 지금 뭐 이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이미 팔라노 고객까지 추가 확보했고 그 다음에 지금 기대감이 퀄컴, 엔비디아로 가고 있고 특히나 지금 파운드리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보면은 닌텐도 스위치 2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아마 최근에 뉴스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닌텐도 스위치 2가 엄청나게 인기가 많아서 많이 팔리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게요. 근데 닌텐도 스위치 1 같은 경우는 TSMC 만들었던 건데 2를 지금 삼성전자가 수주했고 만들고 있는 거라서 그 물량만 본다 하더라도 이 삼성전자 파운드리 어떤 그 실적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 있어서 사실 테슬라 수주가 나오고 전까지만 하더라도 삼성 파운드리는 좀 그 희망을 볼 수 없는 네, 그런 큰 기대가 상태였는데 없었죠. 네, 이 테슬라를 위해서 모든 게 다 바뀌고 있고 지금 TSMC의 지금 대만 공장 같은 경우도 또 새로 짓고 있는 게 또 침수가 됐다 그래가지고 정말 뭐 하늘이 도와주는 뭐 그런 어떤 정도의 그런 이해가 나와주고 있어서 우리가 파운드리 쪽은 좀 계속 봐야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여기에서 또 핵심 장비 종목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파운드리 분야에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디자인 하우스 이야기도 해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기업을 볼 수 있는지 관련 기업 함께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익 IPS 함께 보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증착 장비 기업이잖아요. 네. 이재용 회장의 추가 투자를 예상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재용 회장의 추가 투자를 조금 전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일단 테일러 공장을 짓고 있고 네. 지금 테일러 공장을 짓는 이 수주 계약을 했는데 그게 원래 이제 비밀주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일론 머스크가 지금 그 트위터에 올린 거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몇 배 가능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이재용 회장도 준비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추가 투자가 안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일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뭐 1년, 2년 뒤에 하느니 지금 가서 투자 발표하면서 어떤 정부의 관세 협약에도 도움 되겠다라는 거 그런 관점에 있어서 저는 뭐 지금 미국 내에서 한번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고요. 그렇게 된다면 지금 원익 IPS 같은 경우는 이 삼성 파운드리 핵심 장비 공급사인데 그쵸. 식각 장비,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에서 이제 뭐 평택, 화성, 기흥 여기 파운드리 어떤 생산 라인을 증설하게 되면은 거의 무조건적으로 이제 원익 IPS의 증착 장비와 식각 장비가 들어가게 되는데 지금 미국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테일러 공장은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만 이 오스틴 공장은 원래 나가 있거든요. 근데 미국 오스틴 공장 내에서도 원익 IPS의 이 그 증착 장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당연히 테일러에도 들어갈 것이고 네. 테일러가 기존 캡보다 커진다면은 원익 IPS 물량도 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핵심 장비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파운드가 증가한다고 한다면은 무조건 원익 IPS가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특히나 이 테일러 같은 경우는 이난으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삼성이 이 GAA 기반으로 이제 그 3나노부터 2나노까지 들어가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어떤 그 이 제조 이제 설비 장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은 이난으로 가게 되면 점점 그 증착 장비라든가 이 식각 장비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 이 공정의 어떤 그 복잡도가 증가하다 보니까는 이런 증착 식각 장비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는 건데 그런 관점에서 3나노, 2나노로 가면 갈수록 이 원익 IPS의 어떤 그 물량은 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테일러 공장에 대한 수혜가 되기도 합니다만은 추가 증설에 대한 부분이 조만간 나올 거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원익 IPS를 이번 테슬라 수주의 최대 수혜주를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미국 지사의 10에서 20%의 납품률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최대 수혜주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부담스러운 건 그 전일도 합해서 한 20% 가까이 상승세를 보여줬어요. 네. 일단은 이 테슬라 이야기 나오면서 가장 먼저 급등했던 거고요. 네. 지금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과거 우리 HBM 관련 종목도 올라갈 때 그 당시에도 레거시 종목들은 전혀 못 갔고 HBM 종목들만 정말 신고가 돌파하면서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때 못 갔던 레거시 장 종목들이 파운드리 종목들이었던 건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을 잘 선택을 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모멘텀 자체가 미국 내 오스틴과 테일러 공장 모멘텀으로 가는 만큼 그쪽과 연관된 기업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직접 그쪽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 이 원익 IPS를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목표가는 전고점대인 43,000원까지 말씀드리고 손절가는 27,0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가격 전략까지 함께 세워봤고요. 장 마감 이후 오후 4시에 무료 방송이 준비가 되어 있죠. 네, 이번 주 관세 이야기 나오고 나서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또 확실하게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싼 가격대에서 올라가고 있는 것만큼 큰 기회가 될 것 같고요. 어떤 종목을 선택하냐가 수익률의 크기를 좀 가릴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 있어서 반도체와 2차 전지 이 중에서 핵심 종목들만 좀 말씀드릴 거니까 4시에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 실시간 방송으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삼성 파운드리 수혜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투자에 도움되었기를 바라면서 최현덕 매니저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